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ETF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는 솔라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ETF에 관련된 얘기는 2021년 탑5 프리딕션을 연초에 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년에 ETF가 승인이 날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팔로우하는 그런 주제인데, 최근에 이제 게리 겐슬러의 어떤 발언 이후에 조금 많은 분들이 금년에 ETF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아마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벤액이랑 프로셰어즈라는 이 두 전통 금융권의 ETF 운영 회사가 이더리움 ETF의 신청을 캔슬했다는 그런 뉴스예요. 캔슬했다는 뉴스니까 보통 여러분들 뭐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낸 의견인데, 이 두 회사는 ETF 신청을 이더리움 ETF만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더리움 ETF만 신청을 캔슬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신청서는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블룸버그에 계신 그 애널리스트 분이 해석을 하는 거는, 이것은 곧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고, 이제 이더리움 쪽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들어서 신청서를 캔슬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또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프로셰어즈랑 베넥이 신청한 ETF는 선물 기반 ETF예요. ETF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한데, ETF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물 ETF와 신세틱 합성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현물 ETF는 뭐냐면은, 이제 ETF라는 거는 어떤 특정 자산의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그런 주식 같은 건데, 그 트래킹을 구현하는 방식이, 하나는 실제로 현물 자산 자체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선물이나 스왑이나 어떤 파생 상품을 통해서 기초 자산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리턴을 합성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 ETF도 ETF가 금을 보유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 선물을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도 지금 CME에서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도 비트코인을 보유한 ETF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선물을 담은 ETF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게리 겐슬러가 아스펜 시큐리티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 내용 중에 하나는, ETF에 관한 신청 중에서 특히 선물 기반의 ETF에 자기는 많은 어떤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인 즉슨 선물 기반의 ETF가 SEC가 좀 더 호의적으로 보는 ETF가 바로 선물 기반의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SEC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나 뭐 크라켄, 이게 큰 거래소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는 아직 믿음이 안 가고, 그렇지만 CM이라는 제도권 하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좀 더 정확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거래소 기반의 ETF는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빠르면은 10월 달에도 벤맥과 프로셰어즈가 신청한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은 저의 연초에 했던 프리딕션이 또 뭐 현실로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솔라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라나는 코빗이 최초로 한국에서는 상장한 자산이기도 하죠.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초입니다. 네, 최초로 상장을 했었습니다. 솔라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시중에는 이더리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이더리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들인데, 솔라나는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강점들이 있었죠. 가장 큰 거는 확장성 부분입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그런 점이 많은 강점으로 초창기부터 많이 곽강을 받았던 자산이자 프로젝트이죠. 여러분들 그 크립토 자산 탑 10 랭킹을 보면은 솔라나가 10위안에 진입했던 것을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솔라나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더리움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트렌드이고, 또 앞으로 이 블록체인 업계가 발전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시비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파이와 NFT입니다. 이 디파이와 NFT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상에서 가장 큰 사용처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이더리움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은 이 두 분야에서 어떤 많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지 어느 정도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제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라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파이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솔라나 상에서 요 한 몇 개월 동안 런칭이 됐어요. 일단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세럼이라는 탈중앙화 파생 상품 거래소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세이버라든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솔라나 버전의 커브 같은 스테이블 코인 전용 덱스이죠. 그 다음에 소울랜드 이러한 디파이도 솔라나 상에서 런칭이 됐고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있었던 특히 이 망고라는 이 디파이 앱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앱인 것 같습니다. 이 망고라는 앱은 탈중앙화 파생 상품 그 다음에 마진 트레이딩 거래 서비스인데 솔라나 상에서 런칭이 되었고 최근에 토큰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 기준으로 이 망고라는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가 1.4 빌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새로 생성된 디파이 서비스가 순식간에 1조 원이 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망고에 대한 어떤 불리시한 그런 이벤트이기도 했지만은 솔라나 자체도 굉장히 불리시한 거였죠. 그러니까 솔라나 상에서 런칭된 디파이 서비스는 이더리움 상에서 런칭된 디파이 서비스와는 달리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인정을 받아서 1.4 빌리언 달러즈라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솔라나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커진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NFT 관련돼서는 최근에 NFT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디젠 에이브라는 NFT가 유통이 됐습니다. 이 고릴라 모양을 한 NFT들인데요. 이 NFT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NFT에 유통되는 물량을 받기 위해서 몰렸다고 합니다. 이게 솔라나 상에서 배포가 되었는데 보통 이더리움에서는 한 10,000명이나 2만 명 정도만 한꺼번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모이게 되면은 체증이 금방 생기고 수수료가 엄청 뛴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5만 명 이상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몰렸는데 전혀 문제 없이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솔라나라는 플랫폼이 앞으로 NFT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건데 NFT를 발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더리움보다는 이제 솔라나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선례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솔라나의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저의 살짝 이제 내피셜과 개인적인 분석이 들어간 의견인데 비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비자가 이 크립토펑크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NFT를 최근에 15만 불 정도 주고 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비자라는 회사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제도권의 카드 회사죠. 그런데 잘 여러분 이제 이 최근에 있었던 뉴스, 특히 금년 들어와서 있었던 뉴스를 되새겨 보면은 이 크립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이고 여러 면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비자 카드의 결제를 USDC로 진행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USDC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결제망을 지금 현재는 이제 은행의 뱅킹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뱅킹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USDC는 이더리움 상에서 작동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뉴스입니다. 크레딧 카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레이어 2 솔루션이고 레이어 1이 뱅킹 네트워크였는데 레이어 1을 이더리움으로 갈아치우겠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근데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NFT 쪽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서 NFT를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쪽에서 크립토 쪽의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분이 크게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의 이름이 좀 어려운데 라지 페렉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가이 셰필드라는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의 트윗을 보면은 앞으로 NF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런칭할 준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트윗에서는 앞으로 NFT의 크리에이터와 NFT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뭐 이런 트윗도 날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비자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향후 뉴 비즈니스 익스펜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크립토 쪽에 있어서는 여러 회사와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 있다 하면서 거기서 언급된 회사가 FTX입니다. FTX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홍콩 소재 거래소이고 최근에 급성장한 크립토 업체 중에 하나죠. FTX에서 아주 강하게 밀고 있는 스마트 컨택트 플랫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도 비자가 만약에 NFT 쪽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나 파트너십을 발표를 한다면은 솔라나가 연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스스로 의견을 형성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도 보인다는 것 말씀드리고 오늘 커피 브레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